여러분, 대출문이 닫히고 있는 지금 그 틈을 비집고 나온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유독 마이너스 통장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오늘의 뉴스앤뉴스에서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마이너스 통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정식 명칭으로는 한도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미리 정해준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면 처음엔 내 통장 잔액이 0원이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꺼내 쓸 수 있고 실제로 꺼내 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대출을 신청하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확보해놓고 쓰는 만큼만 갚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유동성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자도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고 사용 습관이 잘못되면 부채가 늘어나기 쉽고 신용평가상 전체 한도만큼 부채로 간주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 신용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대출은 보통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대출받아 매달 원리금 혹은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죠. 반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유동성 중심의 대출입니다. 두 상품 모두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리는 비담보 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반 신용대출은 확정형 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신용대출 규제인 DSR이 강화되면서 신규 신용대출에는 연소득 이내라는 제한이 걸렸지만 이미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은 그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당 통장을 꺼내 쓰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용대출 잔액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의 총합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신용대출 잔액이 100조 원이었는데 한 달 후 갚은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빌린 사람도 많아서 잔액이 101조 원으로 늘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리고 있다는 뜻, 다시 말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면 이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자금을 꺼내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바로 기존에 보유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인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일반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이 오히려 1,103억 원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금융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흐름이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신한, 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약 38조 8,788억 원, 전달 대비 무려 4,40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며 가장 많은 인출이 발생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기존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신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27 대책이나 DSR 규제의 영향을 피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기존에 개설해둔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도 소진율 또한 43.9%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은행은 8월 말 기준 무려 63.5%의 한도 소진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풍선 효과로 설명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비켜있는 마이너스 통장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이너스 통장이 잠재적 부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확보된 한도만큼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대기성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은 편이고 이자 계산도 일할 방식이라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627 대책 이후 일반 신용대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전체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둘째, 기존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이 규제를 피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기성 부채 증가로 인해 향후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화,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